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지금 이곳 서울 성암동 기온 영하 5도. 어제 아침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라졌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드는 추세이긴 한데 몇 가지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확진자 비율, 그리고 해외 입국한 사람들의 그 확진 비율, 그다음에 재생산 지수 모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만 식당, 카페 등 영업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오늘부터 1시간 연장됩니다. 수도권의 자영업자들 반발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잠시 뒤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취임 뒤 첫 검사장급 인사 단행 어제 갑자기 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됐는데 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다리던 소식은 아니죠. 월성 원전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장도 유임됐는데 이건 일종의 절충으로 보입니다. 이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죠. 법원이 오늘 오후 9시 30분 실질 심사 시작하는데 만약 구속 결정이 난다면 검찰 수사 청와대 관계자로 향하겠죠. 자, 탄핵 소추 대상이 된 부장판사. 이 판사가 폭로한 대법원장의 거짓말. 이를 두고 여야 공방 거세합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좀 법리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법여권 단일화 구도 차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에 끌려다닐 수 없다. 큰 당의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고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 많은 것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단일화의 주인공으로 낙찰될 가능성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경선 주자로 확정된 여야 후보들은 각 당내 후보들 사이에 비판 수위 높이면서 본격 경쟁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제 오프닝 멘트 끝나자마자 곧바로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만나봅니다. 2021년 6월 8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자, 야당 국민의힘이 오는 4월 7일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진출자 발표했지요. 이제 1라운드를 끝내고 2라운드를 향해 뛰는 본선 경쟁력을 갖춘 진출자. 자,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예비 경선 마치셨습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4명으로 이제 후보가 합치됐는데 이거 네, 예상은 하셨지요? 네, 제가 압도적인 차이로 네. 이겼다, 이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상은 좀 하셨더라도 일단 중요한 큰 고비를 넘으셨으니까 마음은 좀 어떠십니까?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또 더 열심히 시민들의 말씀도 듣고 더 예. 열심히 또 시민들을 위한 구상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예, 저번에 일주일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독한 다짐 말씀하셨는데 좀 효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예. 아무래도 많이들 네.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정치인들이 사실은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을 정말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설 명절 연휴 다가오는데 이번 주말에 전통시장 방문하셨지요? 주말에도 전통시장을 갔었고요. 예.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곧 인터뷰가 끝나고 가락동 농산물시장을 가려고 하고 가락동 있습니다. 농산물시장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다 이런 곳 가시는 이유는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그 이야기들 좀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간 어떤 얘기들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드시다 이런 예. 말씀들 많으시죠. 네. 그리고 진짜 지금은 사실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힘드시다고 하세요. 사실은. 네. 근데 전통시장을 가는 이유는 시장의 상인분들도 뵙지만 자연스럽게 또 시장에 오신
우리 시민들도 뵙게 되는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시죠. 근데 아무래도 다 힘드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도 더 힘드신 것도 있고 사실은 예. 코로나 이전에도 좀 힘드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데 격이 돼서 사실 빈 점포도 많고 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예, 예. 그 뭐 엊그제 그 전통시장 가셨을 때는 그 전을 좀 부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요. 아, 저 자주 가던 전집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원래 저 예. 명절이면 뭐 워낙 손님이 많은 곳인데요. 그날은 네. 이제 저희가 좀 일찍 갔더니 줄 서서 사시는 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예. 안 그랬으면 저한테 전 부치라고 기회도 안 주셨을 거예요. 아프면. 예. 근데 오늘 가실 가락동 시장에서는 뭐 또 어떤 요리 좀 해보시려고? 글쎄요, 거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 예. 농산물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예. 이야기 좀 들어보고 오죠. 예, 예. 예, 예. 자, 잠깐 좀 주제를요. 네. 저 얘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그 임성근 부장판사, 네, 이제 예, 예. 결국 민주당 주도로 이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뭐, 그 탄핵 가결된 당일 오전에 이제 또 임 부장판사가 그 녹취록을 공개했고요. 그래서 김태범 네. 원장이 근데 기억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뭐 거짓말하는 걸로 이제 판명이 났고, 자, 판사 출신이신데 좀 더 이 사태를 바라보시는 좀 심정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유,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생하실 때부터 저희는 걱정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네. 뭐 지나친 저는 뭐 기수도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상황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예. 사실 이제 그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 뭐 사실 뭐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예.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참 요새 그때 우리 야권 후보를 열심히 뛰시니까 참 네. 뭐지 모순적인 지금 형국이 생겼는데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우려한 대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판사 출신으로서 뭐 정말 저는 참담하다 뭐 이런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어떻게 보면 외풍을 막아야 되는데 네. 막기는커녕 본인이 어떻게 보면 외풍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그러면 뭐 이제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참담하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사실은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또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거취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분은? 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그 안철수 후보 얘기하셨으니까 이분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자, 김정인 위원장이 자, 안철수 후보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발언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예. 이 야권 단일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되겠다 네. 이런 뭐 의지의 표현 아니시겠습니까? 네. 뭐 그러면 나경원 후보께는 좀 반가운 멘트 아닙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뭐 예. 아니 저희가 야권 단일화라는 큰 명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우리의 경선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 야권의 단일 후보가 국민의힘 출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뭐 읽혀지고요. 예. 저도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예비후보 경선 컷오프 이제 당원 20%, 여론조사 80% 이렇게 네, 집계했는데 전체 지금 나경원 후보께서 이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예. 뭐 이런 지표를 봐서는 앞으로 뭐 경선 본경선 통과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범야권 단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 후보님의 앞으로 어떤 뭐랄까요 끝까지 진출하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룰상으로는 뭐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로 하는데요. 예. 네, 뭐 저희 이제 여론조사 룰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속상해하시고 계세요. 당원의 의견이 반영 안 된다는 예, 것을 예. 속상하시고 예. 또 이제 민주당과 달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 해놓은 여론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민주당의 지지자는 또 포함한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야권 단일화라는 것이 단순히 예. 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반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일화를 넘어서 예. 새로운 어떻게 보면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들 간에 다시 그 가치를 같이 하면서 예. 하는 그런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조건 뭐 문재인 정권을 이기냐 지느냐 예. 이런 것을 넘어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 네. 이제 지난 5일에 국회를 찾아서 나경원 표 부동산 공약 발표하셨죠? 네, 예. 그 핵심 내용 좀 간단하게 좀 관찰해 주십시오. 뭐 원더풀 공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더풀 공약이요. 예. 네, 네. 원하는 곳에 그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겠다 이런 예. 원더풀 공약인데요. 네. 한마디로 그동안 부동산 공급이 되지 않은 것은 뭐 민간의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민간 쪽에서 공급을 못하게 공급을 틀어막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네. 민간이 집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원하면 지을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한 축이고요. 예. 한 축에는 뭐 공공 임대주택을 좀 다양한 평형으로 짓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요. 예. 토지 임대부 주택은 1년에 일반 호씩 10만 원을 짓겠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축으로는 세 감면이죠. 사실은 서민 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일정 수준 이하의 집을 소유한 공시자격 일정 이하의 집을 소유한 분들에게는 네. 재산세를 50% 감면해드리겠다.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평균 9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큰 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신환 후보가 이제 나 후보님 특히 그 신혼부부 공약 황당하다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예. 토지 임대부 주택 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권은 유보되고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저희가 1,000만 원대로 예. 또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공약이었고 그걸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지금 청년 신혼부부 모두 이자 지원을 3년씩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청년이라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신혼부부가 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다면 최대 3년 9년의 혜택을 합치면 약 1억 1,7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면제해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공약인데요. 퍼퓰리즘하고 이 현실적으로 비용 추계를 한 공약하고는 다르죠. 지금 이제 신혼부부 아이 낳으면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저출산 문제가 집 문제로만 다 해결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비혼을 하는 이유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두 번째로 꼽는 것이 다 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 복지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준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정도 수준의 주거 복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그 조은희 서초구청장. 네, 이제 나경원 후보님 비롯해서 다들 재탕이다 이렇게 하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토론들을 하셔야 될 건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습니까? 예.
이번 서울시장 자리는 너무 예. 어려운 자리라서요. 예.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서울시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마치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그래도 좀 약간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가 영업 제한 시간 이제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밤 10시로 이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이 되죠. 근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제 밤 9시까지만 영업 제한하는 할 수 있는 거. 기존에 그 어떤 수칙이 계속 유지되는데, 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좀 일부 완화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일부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했던 예. 부분들을 10시까지 또 1시간 더 좀 연장을 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주요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이 수도권 자영업자들 불만이 커서 이분들이 이제 점등 시위도 한다고 하래 좀 큽니다.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까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참여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안정화시켜 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좀 협조와 희생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저희가 비수도권 지역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수도권 지역이 아직까지는 정체 상태에 있고 또 설 연휴 동안의 이동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대송스럽지만 조금 더 설 연휴 때까지는 수도권은 좀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신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확진자 수 관리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이제 국회 등을 통해서 지원과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수도권 쪽의 확진자 비율이 지방에 비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그 수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한 주까지는 조금 그렇게 더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정세균 총리가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한 요인 중 하나가 확진자 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 추세 좀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한 3주 전이죠. 3주 전에 한 380명대를 전국 유지했었고요. 예. 그런데 2주 전에 IM 선교회 확진자가 늘어서 420명대로 다시 상승을 했고요. 예. 지난 한 주는 한 350명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IM 선교회 발을 좀 제외하면 좀 감소하는 그런 이제 사항들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다만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는 100명 미만대를 저희들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한 70, 80명대를 유지를 했는데 예. 지금은 300명대 이상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집합금지 업종, 6종, 6가지 집합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감염의 취약권 환경이라서 영업 재개 이제 이 자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이쪽 업종에서는 이거 풀어달라 요구가 좀,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느 시점쯤 되면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까? 시점을 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가까이 집합금지의 조치를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아마 생계 어려움에 직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떤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있던 위험도를 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고 또 현장의 어떤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을 조금 더 이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지만은 방역에 위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서울에선 헌팅 포차발 집단 감염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저 확진자 중 어떤 사람은 뭐 근처에 있는 다른 그 여러 술집 돌아다니고 했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이른바 지난해 그 이태원 이제 클럽에서 일어났던 것 같이 이렇게 확산이 좀 또 되풀이되지 않나요?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네, 이게 헌팅 포차든 아니면 클럽이든 자꾸 이제 이동을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이제 위험 요인이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 감염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이제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했던 것이 있고요. 그런데 뭐 헌팅 포차의 기본적인 여기는 뭐 집합 금지 업종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영업장으로 좀 전환을 해서 하지만은 헌팅 포차와 똑같은 이제 영업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이제 지자체에서 강력한 아마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뭐 행위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지킨 업소들에게 좀 부정적 영향을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정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수칙에 대한 보완 그리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킨 업소들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그 업소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헌팅 포차 같은 데서 이제 변칙적으로 영업을 한 것 때문에 사실 이거 뭐 계속해서 이걸 지켜야 되겠냐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하시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이분들의 뭐랄까 이제 그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을 어떤 보전해줄 만한 그런 대책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정부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다 만족할 만큼의 그런 지원은 아니지만은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되어서 좀 부족하나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헌팅 포차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는데 혹시 윤 반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지금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 반장님 다음으로요. 그 방역 수칙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뭐 예전에도 좀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이 뭐 경고, 그다음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위반되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집합 금지 조치를 이제 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집합 금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업체들과의 어떤 논의들을 통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되 만약 그 수칙을 위반한 업소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런 사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를테면 뭐 일정 기간 그렇게 어떤 뭐 영업 제한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네, 한 2주 정도. 뭐 그거는 지자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설 연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일단 4명까지는 모일 수 있고 5명부터는 뭐 가족도 안 된다. 이제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근데 이거를 사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뭐 회피해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보니까 실제 펜션이나 리조트 같은데 5인 이상 모임을 또 뭐 계획하는 가족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일일이 다 이제 뭐 점검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다만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4인까지의 모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도 바로 이제 5인 이상의 집합을 모임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조치하고 영업 시간 제한하는 부분이었는데 특히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국민들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잘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적발되면 5인 이상 가정 모임 금지한 거 과태료가 나오죠, 이게? 예, 1인당 과태료가 10만 원씩 그렇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발은 안 됐다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확신된 걸로 나타났는데 봤더니 5인 이상 모인 거예요,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좀 될까요? 그 경우에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성격에 따라서는 좀 추가적인 조치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좀 지키는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근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니까 이제 설 당일에만 그냥 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도 있는데. 이런 제안은 좀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그다음에 중앙부처 논의,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많은 지자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게 만약 이제 설 당일에 가족의 모임들을 좀 제한을 하면 전체적인 좀 완화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서 또한 이동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까지만 최소한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원칙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를테면 지방에 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보니까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이 다 보니까 지금 매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14만 명이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이쪽도 좀 우려의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예년에 비해서는 관광객 수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 같은 그때 추석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설 연휴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주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주도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이 아마 추가적으로 중대본을 통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관광지가 제주도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동해안 쪽도 있는데 이쪽 자치단체들과도 좀 어떤 의견 교환을 좀 하십니까? 중대본에 지난주 어제죠. 어제 강원도하고 제주도는 그 관광객에 대비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반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마칩니다. 방금 전 코로나19 방역 상황 좀 알아봤는데 청취자분 7682님께서 명절에 모임에 대해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님 찾지 말라는 홍보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자식 안 온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는 홍보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8797님께서는 질문을 주셨는데 앵커님 택시의 경우 5인은 안 된다는데 해석 부탁드립니다. 방금 저희 인터뷰했던 윤태호 반장께 좀 여쭤봤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5인 안 됩니다. 저는 잠시 3부에서 찾아오겠습니다.